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 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그때 일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깨는데요. 언제쯤 이 화가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가지? 괌이나 사이판 쪽으로 알아볼까? 자기 그런 곳 가고 싶어 했잖아.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 쪽은 비행시간이 길지 않아? 비행시간 짧은 동남아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자기 힘들어서 그래? 나 말고 우리 엄마 말야. 젊은 우리들은 비행시간 길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장거리 비행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여름 휴가 계획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 여름 휴가. 우리 결혼하고 맞은 첫 휴가인데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따로 가려고 했어? 당연히 따로 갈 생각이었지. 결혼 후 첫 휴가 때 부모님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야. 우리 엄마도 따라갈 생각 없을 텐데. 내가 언제 장모님 모시고 가자고 했어?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지. 모시고 갈 거면 똑같이 모시고 가던가 안 모실 거면 두 분 다 안 모시는 거지. 왜 한쪽만 차별해? 똑같은 부모님이잖아. 우리 엄마가 집 해줬잖아. 뭐라고? 신혼집 도움 주셨으니까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는 뜻이야? 그래,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었잖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였으면 나는 어머님한테 집 안 받았어. 차라리 우리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잖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받은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사는 건 나랑 안 맞아. 차라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이 집은 어머님께 돌려드리자. 우리 월세방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냥 우리 엄마가 집 준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 여름휴가 그게 뭐 대수라고 집까지 안 받겠다고 이 난리야. 답답하니까 그러지. 휴가는 당연히 우리 단둘이 가는 줄 알았단 말야. 우리 엄마가 너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올해 한 번만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건 상황 봐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름 휴가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언제 계속 같이 간대?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확대 해석하냐? 괜히 말 꼬투리 잡으면서 시비 거는 그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게 계속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이번 한 번으로 끝내겠다고 약속하면 나도 기꺼이 어머님이랑 같이 휴가 가는 거 동의할게. 그런데 계속 같이 가는 거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어머님이랑 같이 못 간다는 거지. 우리 둘만 해외로 휴가 다녀오고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던지. 그건 인정머리 없는 걸 넘어서서 상도덕도 없는 거지. 신혼집 구해준 우리 엄마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를 파네. 결혼하고 입 싹 닫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 내 뜻이 그런 게 아니란 건 자기도 잘 알잖아. 신혼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휴가를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평소에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자주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 휴가 같이 안 가면 우리 엄마 완전 화낼걸? 예전부터 결혼하면 아들 부부랑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소원인 분이셔서.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어머님이 그런 꿈이 있으셨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 됐다. 말을 말자. 그럼 가까운 일본은 괜찮지? 내가 우리 엄마 여권사본 보내줄 테니까 자기가 티켓팅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어머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은 더운 날씨에 지쳐서 짜증을 내셨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사항도 많으셨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저에게 미루었고 그때의 그 여행은 제 인생 최악의 여행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가, 너네 집 비번 바꿨니? 네, 얼마 전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번도 바꿨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너네 집 왔는데 문이 안 열리잖니. 네? 그럼 그동안 저희 집 비번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니? 어머님 집이란요. 저랑 기원 씨가 사는 집이죠. 어머님께서 오시는 건 좋지만 적어도 저한테 말씀은 미리 해주셨어야죠. 네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으면 네가 이 집 사지 그랬니? 네?
집 줄 때는 넙죽 받아놓고 결혼하니까 마음이 변하디? 이 집 들어와서 사니까 네가 진짜 집주인 같고 그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오는 거 싫으면 네가 나가려무나. 저희 신혼집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랑 기원 씨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존중은 해주셔야죠. 존중은 개뿔. 내 아들이 사는 집이고 내가 사준 집인데 도대체 뭘 존중하라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살며 뭘 입고 사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당장 비밀번호나 불러. 저는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 나 몰래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지, 어머님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신혼집 비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이사를 가자고, 우리 힘으로 신혼생활 시작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마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가, 기원이 오늘 무슨 옷 입고 출근했니? 글쎄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너는 결혼했다는 애가 정신머리가 그게 뭐니? 남편이 무슨 옷 입고 출근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기원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너는 지금 나랑 장난하니? 기원이한테 물어볼 거였으면 내가 왜 너한테 연락했겠어? 그럼 기원 씨 옷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기억하는지 못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하신 거였어요? 너는 요즘 뉴스도 안 보니?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 늘었다고 옷차림 주의하라는 말도 못 들었어? 뭐 입고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심하게 굴다가 우리 기원이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님, 기원 씨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요. 이런 날씨에 뭐 입고 나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원이가 폐렴 걸려 죽든 말든 관심이 없으시다? 그따위로 무관심하게 굴거면 기원이랑 결혼해서 내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기원 씨는 성인이에요. 본인이 뭐 입을지 정도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됐어.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다. 내일부터 우리 기원이 옆에서 잘 챙기도록 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 못하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본인이 해줬다는 이유로 저를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갑질보다 더 무서운 시댁 갑질 속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말라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댁, 나 단지 앞 상가에 있는 땡땡 부동산이에요. 원래 연락 받으시는 사모님이 오늘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세댁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부동산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세댁 옆집 사는 나연 엄마가 나랑 친구잖아. 내가 너무 급해서 세댁 번호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집주인이 급하게 체크할 사항이 있어서 그 집에 들른다고 하네. 세댁 지금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집주인이란요? 저한테 연락 잘못 주셨어요. 여기 집주인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세댁이 사는 그 집 월세잖아. 내가 계약해서 똑똑히 기억해요. 네? 이 집이 월세라고요?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약하러 오셨고 여태까지는 그 분이랑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월세인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갑질을 했는데 이 집이 시어머니 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집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 집은 월세라던데? 이게 사실이야? 뭐야, 부동산 아줌마가 그딴 소리를 해? 부동산 아줌마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럼 내가 가서 말씀드리고 오해를 바로 잡아야지. 아니 그게 일단 엄마랑 다시 얘기해볼게. 나는 당신한테 묻고 있는 거야. 이 집 매매야? 월세야? 그것만 대답해주면 된다고. 그게 곧 엄마가 매매할 생각이었거든. 그 전까지만 월세로 잠깐 사는 거고. 그럼 진짜 월세가 맞다는 거야? 도대체 월세는 누가 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내시는 거야? 그 생활비 통장에서. 뭐라고? 그
그거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으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일단은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지. 진짜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 캡처해서 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뭘 그렇게까지 해? 내 말을 못 믿겠어? 못 믿겠으니까 당장 보내. 여기. 잠깐만, 이게 뭐야? 당신 생활비 통장에 돈 넣은 적 없어? 아니 그게 결혼하고 나서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이 많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했어. 내 말 믿지? 야, 이 사기꾼아. 그럼 내 돈으로 이 집에 월세 내고 산 거잖아. 너는 그걸 다 알면서도 니네 엄마가 여태까지 나한테 갑질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나도 몰라. 자세한 건 엄마한테 물어봐. 자기한테는 월세인 거 비밀로 하라고 엄마가 시켰단 말이야. 너 니네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딱 기다려. 내가 먼저 대화할 거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매매가 아닌 월세였고 심지어 제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모는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를 이 집 하인처럼 부려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 아침은 차려줬니? 아니요, 뭐라고? 아니, 그럼 따뜻한 물 한 잔은 떠다 줬겠지? 아니요. 안 줬는데요. 너는 집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니? 안 그래도 우리 기원이 요즘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어제는 내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 때웠다더라. 기원이 라면 먹을 때 김치는 챙겨준 거니? 글쎄요. 냉장고에 김치 있는데 손이 있으면 꺼내 먹었겠죠.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내가 사다 준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 중이고?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기원 씨가 알아서 챙겨 먹겠죠. 본인 몸이잖아요. 너 왜 이래?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이 미친 할망구야. 그렇게 아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으면 네가 데리고 살아. 나한테 종로를 시키지 말고. 너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야? 내가 구해준 집에서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것도 못 해줘? 그럼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 이 집 월세를 내가 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없어? 뭐? 월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다 들었어요. 이 집 어머님 소유가 아니라 월세라고요. 심지어 월세는 제가 내고 있던데요. 그런데 나한테 갑질을 하다니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 옆편네는 뭐 그딴 소리를 씨부리고 다녀? 월세 보증금은 정말 어머님 돈으로 낸 거 맞으세요? 은행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고 나중에 제 돈으로 갚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대출이나 내 돈이나 그게 그거지. 네, 이럴 줄 알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 당신이랑 당신 아들. 내가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 결혼 끝이야, 끝. 잠깐만 아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됐거든요. 사과 필요 없어요. 이런 미친 집안하고는 하루 빨리 손절하는 게 정답이야. 정말 징글징글해. 월세집인 거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기원이가 너한테 잘했잖아. 기원이 얼굴 봐서라도 나 좀 용서해 주렴, 응? 우리 기원이 이혼남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싫은데 도대체 누굴 보고 누굴 용서하라는 건지. 제가 그동안 모르고 낸 월세 비용이랑 위자료 전부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놔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제 정신건강을 돌봐야 했고 아직도 완전히 그때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제가 이 상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엄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미아 언니, 안녕하세요. 연락 주신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우리 재승이가 축구 동아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니까 거의 반년 만이네. 동민이는 아직 계속 축구하고 있어?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재승이가 동아리를 관뒀을 때 엄청 서운해했어요.
그렇구나. 오랜만에 연락을 다 하고 어쩐 일이에요? 아니,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데 우리 재승이가 국제중학교 수험 쳤잖아. 오늘 그 결과가 나왔거든. 아, 그러셨구나. 잘 됐어요? 당연히 합격했지. 심지어 그 유명한 화재국제중학교에. 우와, 대단하네요. 거기 완전 유명한 학교잖아요. 명문고 명문대 입학생들도 많이 배출해낸 학교던데 정말 축하드려요. 뭐 우리 재승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지. 들인 돈이랑 공부량이 남들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있는 학원을 5개나 등록하고 집에서도 매일 5시간에서 7시간은 공부시켰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졌으면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어머, 그렇게나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지. 학원비가 매달 200만 원은 들었고 집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 옆에 붙어서 지켜봤거든. 수험생을 둔 엄마는 뼈 빠지게 힘들지. 아, 그러셨구나. 언니도 그렇지만 재승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수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동민이는 그냥 공립중학교로 가지? 아니요, 저희 애도 수험을 보긴 했어요. 다행히 합격했고요. 어머, 그래? 동민이는 그냥 집 앞 학교나 보낼 줄 알았는데 뭐 다행히도 운이 좋았나 보네. 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지. 동민이는 입시 시즌 때도 축구나 하고 놀기만 했잖아. 그런데도 합격한 거면 보통 운이 좋아서는 안 되지. 아, 아니면 수험을 친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학교인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학원에 안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놀러 다니는 걸 방치해뒀으면서 상식적으로 동민이가 명문학교에 붙겠어? 우리 재승이는 진작에 축구는 관두고 입시에 전념했거든. 자기네 아들에 비하면 공부머리랑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지. 아니, 동민이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공부량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 덕에 중학교 입시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게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머릿속에 놀 생각밖에 없는 남자애가 집에서 얌전히 공부를 했겠어? 학원에 다닌다면 얘기가 또 다르겠지만, 아, 자기 설마 학원에 못 보낸 거야? 돈이 없어서? 어머나, 그러면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없는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거든. 미애 언니, 아까부터 뭐예요? 남을 바보 취급하는 말투로 비꼬기나 하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코딱지만한 지역 축구팀에서 재능 좀 있다고 아무리 떠받들여줘봤자 사회 나가면 그딴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이 세상은 학력과 결과가 전부거든. 설마 저희 아들이 축구팀 주장이 돼서 그래요? 언니는 재승이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설마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네. 난 애들 놀이보다는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재승이는 명문중학교에 들어가서 앞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나갈 거야.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네. 자기랑 자기 아들은 계속 사회의 밑바닥이나 떠돌겠지.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없는 집 애들은 참 불쌍하다니까. 언니, 실은 저희 애요. 왜? 한국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입학했어요. 뭐? 한국대학교 부설중학교 그 한대부중? 그렇게 줄여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대학 부설중이 맞을 거예요. 입시 준비하는 엄마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라서 매년 모집 정원에 6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잖아. 한국대까지 탄탄대로로 갈 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도 주는 데다가 해외 자매학교에서 유학할 기회도 있다는 그 학교. 아, 네, 거기 맞아요. 그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저희 애가 합격했어요. 뭐? 말도 안 돼. 자기네 애는 공부는 거들떠도 안 받잖아. 입시 시즌에도 학원은커녕 뻔질나게 축구장에 가서 놀기만 하던데. 그런 애가 그 명문중학교에 합격할 리가 없잖아. 아무리 우리 애가 국제중 붙은 게 배 아파도 그렇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허세 부려봤자 금방 들킬걸? 거짓말 아니에요. 언니 말대로 저희 아들은 축구팀 훈련도 계속 받았어요. 근데 그건 입시 공부 외의 시간에 간 것뿐이에요. 책상에만 붙어있으면 몸이 둔해지니까 운동도 좀 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 외의 시간은 학교랑 집에서 공부시켰어요. 근데 학원에도 안 보냈잖아. 집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합격할 학교가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기출문제집을 잔뜩 받아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해가며 빈틈없이 약한 과목을 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애도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큰애가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었죠. 뭐야, 큰애도 한대부 중이라고? 네, 그런데요? 말씀드린 적 없었나요? 처음 듣는데? 어떻게 자기네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우리 재승이는 국제중도 겨우 들어갔다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야 의지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의지의 차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의지가 없었단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갔으니 크게 뒤처지지 않는 이상 입시는 어렵지 않을 테니 축구도 계속할 수 있고 거기다 해외 유학에도 관심이 있나 봐요. 외국 자매학교가 동경하는 축구 선수의 모교라네요. 언젠가 그 선수랑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 아들의 의지를 북돋아준 것 같아요. 낙제점이나 받을걸? 공부에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요. 죄송해요. 겉보기에는 노력도 안 하는 없는 집 자식인데 초일류 명문학교에 합격했네요. 그래도 언니 말대로 이 세상은 결과가 전부라잖아요. 뭐라고? 감히 건방지게. 아무리 명문학교라도 수업을 못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거든? 어차피 니네 아들은 낙제점이나 받을걸? 해외 유학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라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재승이는 괜찮나요? 그 국제고도 꽤 알아주는 명문이라 수업 진도도 엄청 빠르다던데. 저희 동민이 말로는 재승이가 수업 중에 졸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보건실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 보인다던데. 국제중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문제 없거든? 못 따라가면 그만큼 공부시키면 되지. 학원도 늘리고 과외도 추가하고 돈을 들여서 공부 시간을 더 늘리면 그게 정말로 재승이를 위한 걸까요? 뭐? 재승이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껏 말하지 못했지만 재승이가 축구를 그만둔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축구 그만두기 싫다고 목 놓아 울더라고요. 재승이가? 축구를 관둘 바에는 입시를 관두고 싶지만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과호흡이 올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재승이가 그랬다고? 동민이도 마음 아파했어요. 재승이가 입시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을 때 재승이는 축구에 재능도 있는데 너무 아깝다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같이 축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저기요 미애 언니, 아이의 꿈을 빼앗아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몸도 마음도 상처 입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정말로 재승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난 그럴 생각은... 재승이가 수업 중에 졸고 보건실에 가는 것도 학원이랑 공부 시간을 늘린 탓이에요. 국제중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외까지 붙이면 정말로 재승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언니가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재승이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그럼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재승이 얘기도 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재승이의 소망을 이뤄주시고요. 학력도 중요하지만 재승이의 인생이잖아요. 재승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미안해. 자기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면박이나 주고 덕분에 제정신이 든 것 같아. 재승이랑 제대로 얘기해볼게.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그 후 미애 언니는 재승이와 얘기를 나눈 결과 국제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공립중학교에 다니기로 했답니다. 새로운 학교는 재승이에게 잘 맞았는지 축구팀에도 복귀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저도 동민이도 재승이가 기운을 찾아서 정말 기뻤어요. 나연아, 나랑 얘기 좀 해. 아, 그래. 슬슬 연락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하나 봐? 알긴 하지. 귀여운 서연이랑 서연이 아빠인 유성씨랑 완전 달달한 사이가 된 거? 너 남편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시커먼 남자애들만 키운 내 심정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뭐? 난 딸이 갖고 싶었다고. 그런데 아들만 줄줄이 셋이나 나왔잖아. 꼭 딸도 낳고 싶었는데 넷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낳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딸을 낳으면 꼭 서연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 귀여운 아이가 서연이라지 뭐야? 유치원 입학식에서 봤을 때부터 깨달았어. 내가 저 아이의 엄마가 돼야 된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운명 같았지. 서연이 동생 민주도 엄청 귀엽더라? 뭐라고? 설마 그게 바람 피운 이유야? 물론 유성 씨도 좋아하지. 잘생겼고 자상하고 내가 딸을 낳고 싶다고 졸랐더니 곧바로. 너 진짜 역겹다. 역겹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애초에 당신이 남자애밖에 못 낳은 게 잘못이지. 뭐? 아이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되잖아. 다 당신 탓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려?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아니, 난 딸이 갖고 싶었다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로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 남자애들은 당신이나 가져.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진수랑 찬수, 재현이 친권은 당신 준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어딨어. 당신도 어차피 나랑 이혼할 생각이잖아. 애들 친권도 가지고 싶고. 그치? 그건 그런데. 어차피 나도 그럴 생각이니까 얼른 이혼 신고서나 내자. 너 진짜. 유성 씨네는 벌써 이혼하기로 했대. 그니까 우리도 얼른 서두르자. 빨리 서연이랑 민주 엄마가 되고 싶당. 진짜 징하다. 아, 위자료는 청구해도 되는데 양육비는 곤란해? 내 아이들은 귀여운 서연이랑 민주뿐이거든. 그럼 조건 하나만 걸자. 뭔데? 애들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을게. 그 대신에 앞으로 평생 우리 애들 볼 생각하지 마. 뭐야? 조건이 고작 그거야? 아까 그 애들은 당신 가지라고 했잖아. 애초부터 걔네들 만날 생각은 1도 없었어. 그럼 조건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 난 좋지. 알았어. 그럼 너 지금은 유성 씨네 집에 있는 거지? 맞아. 유성 씨 아내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곧바로 동거하기 시작했지. 근데 그 여자가 서연이랑 민주를 데려간 거 있지? 얼른 우리 귀여운 딸들을 되찾아야 되는데. 너한테 친권이 넘어올 것 같아? 당연하지. 유성 씨는 돈도 많이 벌거든. 거기다 나같이 훌륭한 엄마도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에 비해 그 여자는 지금껏 집에서 집안일만 해서 돈도 못 벌었고. 그러니 당연히 딸들 친권은 나한테 오겠지. 그래? 뭐 난 우리 애들 친권만 가지면 되니까 나머지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신경 꺼. 어른이 내가 알아서 잘할까? 드디어 나한테 사랑스러운 딸들이 생기는구나. 그럼 나중에 변호사 그리로 보낼게. 변호사? 너랑 직접 만나기 싫어서 변호사한테 대신 부탁했어.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직접 대화할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나도 그 편이 훨씬 편하다. 그럼 연락은 이만하자. 그래, 안녕. 저기, 오랜만이다. 나 차단한 거 아니지? 뭐야? 아, 차단 안 했구나. 다행이다. 뭔데? 쓸데없는 용건이면 바로 차단한다. 저기, 애들은 잘 있어? 엄마도 아닌 남한테 애들 얘기를 왜 해줘야 되지? 네 애들은 서연이랑 민주뿐이라며. 아니, 그게... 뭐? 사실 친권을 못 가져왔거든. 아,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럴 줄 알았다니? 서연이 엄마가 친권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 뭐? 그 당시에 넌 몰랐겠지만 그 사람은 전업주부가 아니었거든. 사실 돈을 꽤 많이 버는 프리랜서였지.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만 한 게 아니란 소리야.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도 직접 키워서 친권 획득에도 유리했거든. 당연한 결과였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돼. 알고 있었으면 미리 알려주지 그랬어. 가족을 배신한 여자가 뭐가 예쁘다고 그걸 알려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리 알고 데뷔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내 알 바 아니거든? 이제 더 할 말 없지? 용건 없으면 차단한다. 잠깐만! 저기 애들은 잘 지내? 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발 애들 좀 만나게 해줘. 무슨 말을 하나 싶었더니 어이가 없어서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애들은 평생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잖아. 고작 2년 지났어. 그리고 애들은 널 엄청 미워하거든? 그래도 그때랑은 사정이 변했잖아. 그래, 이혼했으니까 변했지. 그게 아니라 당신도 사실은 딸이 가지고 싶었잖아. 뭐? 혹시 입양이라도 했어? 입양? 내가 어쩌다 봤거든. 그 집에서 4살 정도 된 여자애가 나오던데. 그걸 언제 봤는데? 처음 봤던 건 2주 정도 전이었을걸? 근데 당신이 재혼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뭐야, 우리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렸어? 아, 얼마 전에 그 근처로 이사 왔거든.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본 거야.
그 여자애 엄청 귀엽던데. 그렇게 귀여우면 나도 키울만 나겠다. 근데 당신 그러면 안 돼. 여자애한테 남자애 같은 옷을 입히면 어떡해? 역시 엄마 손길이 필요한 법이라니까. 내가 완전 귀엽게 꾸며줄게. 어때? 나라면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참 딸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너 무슨 소리야? 어? 그 애는 내 조카야. 남자애라고. 뭐? 조카라고? 남자애? 외모 때문에 가끔 여자애라고 착각하는데 걔는 남자애야. 아니, 남자애라니. 근데 조카가 왜 당신 집에 있어? 사촌동생 해외 출장 중에 아내분이 입원하셔서 내가 맡아주고 있어. 근데 얼마 전에 퇴원해서 이제 우리 집에 없어. 아, 뭐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집에는 남자밖에 없는데 조카를 그런 곳에 맡기다니 이상하잖아. 거봐, 역시 거짓말이지? 핑계 좀 그만 대. 내가 그 귀여운 딸 잘 키워줄게. 응? 내가 엄마가 돼준다니까? 아니,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이야. 그리고 2년 동안 집안일 해줄 사람도 없어서 힘들었지? 나 있지. 유성 씨랑 헤어졌거든? 당신만 좋으면 재결합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생기면 그 애도 기뻐할걸? 설마 아들밖에 없는 집이라고 집안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밖에 없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어? 까맣게 잊고 있나 본데 우리 원래도 집안일은 분담해서 했었거든? 그랬었나? 거기다 벌써 2년이 지났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첫째는 주부 뺨치게 집안일을 잘하거든? 뭐? 심지어는 똘똘하게 가계부까지 척척 쓰거든. 형을 본받아서 둘째랑 셋째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집안일을 돕고 있지. 그래도 당신이 회사에 갔을 때는 나 회사 안 가.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거든. 재택근무라고? 이혼 직후에 회사가 재택근무가 도입되기 시작해서 그때 재택근무를 신청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집에 생판 남을 가정부를 들일 필요는 없어. 생판 남이라니 섭섭하게. 나는 그 애들 엄마잖아. 2년 전에는 필요 없다고 버렸잖아.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리고 당신 승진도 했다며. 그럼 애 하나 더 낳을 여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분명 딸이 생길 거야. 우리 아기 만들기 열심히 하자. 하지 마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까. 적어도 나랑 얘기 한 번만 하자. 내일 당신 집으로 갈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건 안 되겠는데? 왜? 잠깐 만나서 얘기만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집에서 안 살거든. 뭐? 이사하라고? 얼마 전에 서연이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거든. 너랑 이혼한 유성 씨가 재결합하자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일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줬어. 뭐? 애초에 이번 계약 끝나면 이사를 가려고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타이밍이 좋았네. 어제 이삿짐 날랐는데 네가 그걸 못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뭐? 어제? 아, 애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 전학 갔다고? 학교 찾아가도 못 만날걸?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볼 일 없지? 잠깐만. 좀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 이혼했을 때 도와줬던 변호사 통해서 말해줘. 잠깐만. 지금까지 나 차단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한테 아직 미련 남은 거지. 내가 모처럼 먼저 재결합하자고 얘기까지 꺼냈는데. 차단했었어. 서연이네 엄마 경고를 듣고 네가 어떻게 나오나 확인하려고 잠깐 차단을 푼 것뿐이야. 아니, 잠깐만. 그럼 다시 차단한다. 잠깐만.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인데 나연이는 저랑 이혼한 후에 불륜 상대와 결혼하고 서연이 엄마와 친권 싸움 끝에 결국 패배했다네요. 그리고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당한 바람에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답니다. 부부 사이는 한순간에 험악해졌고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여유도 없어져서 결국 이혼까지 갔다네요. 그 후로는 메시지에서 보신 것처럼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나연이는 귀여운 딸을 키우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한 모양인지 지치지도 않고 또 귀여운 딸이 있는 남자한테 들이댔대요. 하지만 상대는커녕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서 결국 나연이는 부모님에게 의절까지 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